자, 안녕하세요. 자, 16강. 오늘 조그마하니까 진짜 조금이야. 16강. 여기 시대 부분만 하고요. 이쪽은 여러분 이제 등교하고 나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조금 미리 하는 게 더 여러분들 심플할 것 같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제 수요일부터 수업을 듣는데 월화와 관련된 수업을 하나 이제 업로드 해야 될 것 같고요.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수업이니까요. 너무 부담 안 느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설문조사 전에 한번 해주셨잖아요. 또 여러분들 그 선배께서 그 말씀해주신 그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업 자료 공간에 올려놨으니까요. 한 번만 좀 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소령의 무슨 상품도 있나 봐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 좀 투자해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고려시대도 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시험 범위는요, 이 고려시대 때 지금 요 16강 부분하고 아마 17강 일단 상황 봐야 될 것 같아. 하여튼 고려시대 때 이제는 16강, 17강 정도, 잘하면 18강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라고 좀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들어오시고 자세한 건 또 말씀드릴게요. 이제 고려로 왔습니다. 고려. 이제 중세죠. 이제 고대로 넘어서 이제 중세. 이제 중세라는 표현을 잘 안 쓸 겁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중세는 고려니까. 그래서 저기 앞에는 고대시를 이렇게 나눴는데, 고려는 918년 왕건이 세우죠. 왕건이 세우고 나서 1392년까지 멸망할 때까지 있습니다. 고려 시대는 조선 시대에 비해서 왕은 어땠을까? 명수는 왕은 더 많았습니다. 30 몇 명이냐? 34명이에요. 34명이고 몇 년 간 거지? 한 475년 정도 갔네요. 조선 같은 경우는 1392년부터 뭐 대한제국까지 조선으로 넣어주면 1910년이니까 그 국가가 운영된 건 아마 조선이 더 길 겁니다. 519년이네. 519년. 근데 고려 시대가 조선 시대에 비해서 조금 짧고요. 근데 왕의 수는 고려가 더 많았습니다. 조선 27명이었고요. 근데 고려시대 때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4명의 슈퍼스타 왕이 있어. 4명의 슈퍼스타 왕. 누구냐? 근데 이 16강에 그 슈퍼스타 왕 중에 3명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나라 세웠던 태조 왕건. 그 다음에 네 번째 왕건강 하면 바로 이분이죠. 광종. 그 다음에 최승무의 시무 28조에서 나오는 성종. 이렇게 4명 중에 3명은 앞에 부분 이 16강에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고려 후기 때 가면은 그 원나라를 물리친다는 거지. 원나라의 이제 간섭을 좀 물리치고, 그 다음에 신돈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서 전민, 변정, 도감이라는 거를 만들었던 공민왕. 이 4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수능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내신 문제는 다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그 중에 3명이 이 16강에서 언급됩니다. 그거는 여기다가 제가 연표학습으로 왕에 대해서 정리해드릴 거고, 오늘은 고려시대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 어제 한번 이렇게 봤어요. 1강부터 머리 스타일이 완전히, 그때는 머리가 단정하게, 제가 원래 2월 말부터 계속 온라인 계약한다 해갖고 머리를 안 잘라서 그때 무진 길었다가 그때 자르고 나서 어느덧 여러분 만날 시기가 되니까 다시 머리를 컷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계약 상당히 많이 고생하셨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대사 15강 나왔는데 정말 거의 세세하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하여튼 질문은 이제 만나갖고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들 잘 답변을 또 해드릴게요. 자, 여기부터 빨리 얘기할게요. 또 얘기 길어집니다. 자, 고려는요, 전기랑 후기로 딱 갈라서 나눈다고 보면은 어느 사건이냐면은, 조선 같은 경우는 어느 사건으로 나눠요? 자, 임진왜란. 그쵸. 1592년. 딱 200년 뒤야. 조선 건국 200주년 기념으로 쳐놓았던 임진왜란, 그 다음에 병정란 1636년. 그거를 기준으로 전기, 후기를 나누는데, 고려는 1170년에 요 사건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를 나눕니다. 바로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1170년에 무신정변. 자, 무신 정변이라고 해서 1170년에
자, 무신들이 정중부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방 이런 사람들이 문신들을 물리치고 정권을 장악했던 이 117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를 나눕니다. 자, 그러면 자, 거의 여기서는 일단은 그럼 이 475년도의 이 전시기 동안 일단 고려해서 어느 세력들이 집권 세력이 되었는지가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는데, 자, 일단 고려는 누구들이 세웠던 어떠한 세력들이 세웠던 나라냐면은 첫 번째, 자, 우리가 이거 뭐 신라 후기 때, 하대 때 4대 키워드가 있겠죠. 호족, 육두품, 선종, 풍수지식. 그 중에 이 호족 플러스 육두품. 자, 호족 플러스 이 육두품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국가를 세웁니다. 이게 예전에 그 서강대학교 사학과의 이기백이라는 교수님인데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이 약간 만들었던 이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론이 근데 뭐 그 전시대 때 두 번째 계층들, 그러니까 다음 계층들이 결국은 다음 시대를 지배한다라고 합니다. 호족하고 육두품이라는 계층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진골의 신라 시대 때 진골의 다음 계층들이었죠. 결국 이들이 고려를 세우는데 큰 영향을 고려를 세우죠.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 후기 때 나왔던 신진사례부들이 결국은 조선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라는 게. 일단 호족 있었죠. 우리가 특히 왕건도 호족이도 따지면 개성의 호족이죠. 그 다음에 또 육두품 계층의 후예들이 고려를 세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족 플러스 육두품인데 이러한 호족들이 호족하고 육두품 세력들이 이걸 좀 나눠볼게요. 제가 자, 중앙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9시 20분인데 종이 울렸습니다. 여러분 8시 10분 땡겨졌어요. 저희 점심시간이 길게 해갖고 하여튼 중앙으로 가는 세력들이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더 이쁘게 해야 됐네. 자, 중앙으로 가는 세력이 있고, 자, 더 안 이쁘네요. 지방에 그냥 응거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호종은 원래 지방에 있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중앙으로 가는 애들을 자 바로 고려하면은 바로 또 하나 중요한 문벌귀족이 됩니다. 귀족은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귀족하고 호족의 차이가 뭔가요? 중앙에 있으면 귀족이야. 그 다음에 지방에 있으면은 호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려시대 때는 이렇게 그냥 지방에 남는 애들을 바로 뭐라고 했냐면은 자, 향리라고 합니다. 향리인데, 향리는 지방에 있는 애인데 얘들이 계층은 두 번째 계층입니다. 두 번째 계층인데 조선시대에 비해서 향리의 파워가 상당히 셉니다. 셀 수밖에 없지. 나라를 세웠던 애들인데. 근데 지방에 있는 거 있다고 해서 향리로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라 그냥 이게 그 정도로 이걸 일반화시킨 그렇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중앙으로 가면은 문벌귀족, 지방에 있으면 이제 나중에 사람이 중간계층인 향리로 이렇게 고착화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방은 쭉 이제 향리들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었던 거고, 자, 이런 문벌귀족들한테는 두 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특권이 있었냐면은 공음전이라고 해갖고 오품 이상의 자녀들한테는 공음전이라는 땅을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음서제라고 해서 이거는 관직 진출을 그냥 아버지의 그 문벌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이어받을 수 있는 일종의 하나의 큰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적으로 문벌귀족들은 그러한 것들을 유지를 해갔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제 빵 터져버리게 되는 사건이 있죠. 그 전에 이 문벌귀족의 모순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있죠. 하나는 이장염의 난, 또 하나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기억나시겠죠? 중학교 때 배웠는데 역시 우리가 또 고등학교 때 또 언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문벌귀족들이 이제는 이런 모순들이 드디어
이자겸에는요 1126년,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1135년입니다. 그 다음에 35년 뒤, 35년 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뒤에 45년 뒤인 1170년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 무신의 시대, 무신정권, 무신들이 자 이제 군인들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딱 몇 년 동안? 100년 동안이에요. 1170년부터 1270년까지가 우리 무신정권이라고 해서 무신들의 시대가 옵니다. 자, 그 중에 무신들은 초창기에는 이방, 정중부, 그 다음에 뭐 경대승, 뭐 이방 이런 인물들이 있으면서 중방이라는 곳을 통해서 중방이라는 곳에서 애들이 원래 이 중방을 오늘날 따지면은 포스타, 쓰리스타가 모여서 회의했던 기구야. 그런 게 있다가 이제 최충원, 뭐 최우, 최양, 최익 이걸 바로 최씨 무신 정권이라고 하고, 이 최씨 무신 정권은 교정 도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최고의 권력의 위치를 차지하니까 중방이 중방은 이제 유명무실화되고 이제 교정도감이라는 것이 최씨 무신 정권 하에서는 최고의 권력 기구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후기 때가 이제는 이쪽에 1170년부터 1270년까지 무신정권 시대가 된다고 하고, 얘들이 이제는 그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우가 강한으로 가서 항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우리가 고려가 몽골한테 하의를 하죠. 그래서 1285년 58년 하의를 하고 결국적으로는 우리가 원간섭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한 1213세기가 되면은, 후반때가 되면은 요 몽골이라는 세력들이 바로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이제는 쿠빌라이 칸이 저기 중국 땅으로 내려오게 돼갖고 이 몽골이 이제 원이라고 해서 하나의 또 국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원 간섭기, 원나라가 간섭한다라고 해서 원 간섭기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원 간섭기 시대 때 부원 세력으로서 권력을 장악했던 애들이 바로 누구냐? 면은 이제 권문세족입니다. 권문세족이라고 해서, 자, 이 다음 이제는 세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 권문세족은 딱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친원파, 원나라와 친했다는 친원파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대농장 또는 대토지를 보유하면서 경제적 부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갔던 애들이 권문세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는 조선 후기 때가 되면 이 원간섭기를 원나라가 차츰차츰 밀려나게 되고, 새롭게 이 그래서 이쪽 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원나라에서 명으로 교체되는 시기라서 원명 교체기가 자 이제 고려 후기 때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 검문 세력을 디스하면서 나타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건 얘가 이렇게 내려가게 하고요. 검문 세력 다음에 오고, 왜냐면 요 향 밑에. 자, 대개는 이 향리에 또 자제들이 많았습니다. 얘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결국 조선을 세우게 되는 신진 사대부가 됩니다. 이 신진 사대부는 자, 이 원명국책의 시기 때 대개 친명파, 이 새롭게 떠오르는 이 명나라, 이 명나라의 자, 이렇게 할게요. 국제적인 흐름은 이거고, 이제 건물세력 다음에 이제 신진사대부의 시기가 오는 겁니다. 자, 이 신진사대부는 요 건물세력과 약간 대비됩니다. 자, 그리고 얘들은 되게 정도령 같은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향리의 자제들입니다. 향리의 아들들, 향리의 자제들이고, 향리 출신, 그러니까 부모가 향리 출신들이 상당히 신진사대부 계통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건물세력과 대비를 해서 얘들은
형명파. 오. 자, 얘는 대농장이고 얘는 중소지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대농장에 대비되는 거지. 얘들은 뭐 대농장은 뭐 집을 한 몇 채 갖고 10채 갖고 있으면은 걔는 뭐 집 한 채 정도 지주긴 하니까 한두 채 정도. 여기는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신진사대부 애들은 자 크게 그러니까 조선 개창하기 전에 자 투정이 나옵니다. 투정. 그래서 정도전하고 정몽주 세력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다 정리하는 게 낫겠다. 여기 밑에 어차피 공간이 나오니까 이 신진사대부 애들이 자 정도전을 정몽주 그러니까 우리 정도전을 대표로 하는 사람들을 혁명파 사대부 아니면 급진파 사대부라고 합니다. 얘들을 혁명파 사대부 아니면 급진파 사대부. 그 다음에 정몽주는 온건파 사대부. 바로 이렇게 신진사대부들이 나중에는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둘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는 끝을 같이 했냐면은 자 우왕폐위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창왕도 물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1391년에 과전법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고려 말에 만들어진 조선건국 1년 전에 만들었던 토지제도 개혁까지는 같이 뜻을 같이.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뭐가 또 하나가 더 있었냐면 정도전 같은 경우는 조선을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정몽주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는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되 개혁은 바꾸는 거니까 개혁 노선은 둘 다 오케이인데 이거를 완전히 혁명이라는 새로운 비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나라를 건국하는 거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던 거야. 정준호를 비롯한 혁명파 급진파 사대부는 고려는 끝났다. 정몽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지는 해야 된다. 그 정도가 약간의 둘의 노선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정도를 비롯한 혁명파 얘들은 뭐 흥분하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요즘은 또 발렸네. 그렇고 결국은 이 정몽주의 온건파 애들은 조선 건국하고 나서 결국 패배를 하게 되고 낙향을 하게 됩니다. 낙향이라는 거는 뭐야?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거지. 결국 그런데 얘들이 조선을 좌지우지하는 애들이 됩니다. 자, 이 낙향한 정몽주를 따르는 요 애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살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은 중기 이후에는 살인의 시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전반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했나? 19분 안 했더니 하여튼 다 얘기를 드렸고요. 자, 여기 이제 오른편에는 태조왕건, 태해정광, 정성까지 6대 왕까지. 근데 이 6명 중에 3명이 대단한 왕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셔갖고 거기는 함께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